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방향성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율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의 하락이 예사롭지가 않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언제 갑자기 환율이 다시금 1,300원대를 찍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흐름이 나온 배경은 SK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을 했죠. 그래서 달러가 원화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말에 국세청에서 해외 대규모 달러 보유 기업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조세피난처나 사주 일가들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기업들 한번 대대적으로 턴다고 하니 해외에 있던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말부터 해서 원화 강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죠.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20억 불 정도 달러를 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도 256불 정도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1,400원대를 이탈해서 1,300원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이대로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 한국 증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주 동안 증시 흐름이 좀 강하면서 많은 지표들이 과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율 흐름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면 그러면 증시 조정 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최근에 수출이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약세 흐름으로 갔던 것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약세 흐름으로 갔던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하니까 바로 달러가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이 정도 흐름으로 이어지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특히 미국은 19년 만에 장기채 금리가 크게 급등한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30년 만에 장기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의 매력보다 국채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은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채권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투자를 못하죠. 그리고 투자를 줄이게 되면 발전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면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빨리 하락을 해줘야 그래야 주식시장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각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4.8% 정도면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5%가 넘어가면 시장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8%, 한 4.85% 정도에 가까워지면 아마도 미국 정부에서 크게 개입을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물도 5.5%, 5.6%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5%는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국채금리를 내리기 위한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을 것 같으면 그때가 아마 시장도 단기 저점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보다도 채권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장기채 금리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상승하고요. 독일, 영국, 일본 주요 선진국들은 전부 다 장기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에서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고령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복지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복지 비용이 늘어난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개별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정책지원금이 증가된 부분,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랏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은 각국 정부들마다 계속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젠가는 이 공공부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강력한 기술력과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공공의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어났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또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영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SNS에서. 그리고 현재는 이란과는 대화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국제유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고 어느덧 85달러 선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한 흐름입니다. 이러다가 또 90달러, 1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국채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얼른 이 중동 노이즈가 좀 끝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채금리가 상승한 원인을 찾아보자면 정부에서도 채권을 많이 발행한 것도 있지만 기업들에서도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최근에 구글이 채권 발행한 것만 해도 몇백조 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오라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장기채 금리가 상승해버리면 그러면 그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채권을 더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앞으로 채권 발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채권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매력으로 채권을 팔겠습니까? 채권 수익률을 높여서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입찰에서도 5%가 넘는 금리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정부든 기업이든 미래에 쓸 돈을 땡겨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돈 쓸 때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흐름이 끝이 나면 그러면 승리자가 모든 부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렇다? 미래의 돈을 땡겨 쓰는 것이니까. 그만큼 AI 시대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그래서 현재 국채금리 흐름을 봤을 때 긴 시간 동안 이 정도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빠르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주식시장도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을 보실 때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장기채 채권 금리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8% 이상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갑자기 장마감하고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것을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의 이슈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번 돈만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그래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하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남는 현금의 100%를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10% 정도 빠르게 상승해주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단체들에서 성과급을 무효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무효로 하는 대신에 270조 원의 주주 환원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면 이사들 전원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을 주는 것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급이 나가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남는 돈을 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한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흐름은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 이 부분과 현재 채권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현재 채권금리가 상승한 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만약에 장기적이라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이라면 주주 환원 이슈로 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각국 주요 빅테크들도 그렇고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바닥에 위치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채권 세력들도 현재 흐름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은 조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끝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거면 장기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는 그 흐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물은 한 4.85, 30년물은 5.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주 환원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과급 협약이 무효가 되면 더 큰 주주 환원의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평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금리의 흐름보다는 장기채 금리에 집중하시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봤을 때 중국의 유니트리가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아니, 상장 심사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장했어요. 그만큼 중국은 현재 로봇 쪽이나 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트리가 상장 첫날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보니까 무려 629%나 상승했다고 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산업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써 유니트리는 시가총액이 9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는 한번 큰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는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반등한 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로봇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차피 현재 주도 트렌드라고 하면 반도체 아니면 로봇 또는 조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상 도입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은 그 어떠한 거시지표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기술력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로봇 관련된 ETF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요 ETF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즈 AI 로봇 요 ETF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로봇 액티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 개별 종목으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요 ETF 중에 하나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 사셔도 되고 편하게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나는 현재 여유가 있어서 개별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ETF에 겹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두산 로보티즈라든지 SPG라든지 이 회사들은 다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역시나 로봇 산업이 인기가 있다라는 점 다시금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과 자료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싹 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아침에 뉴스 하나하나 찾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과 주도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집필한 급등의 법칙 책이 여러분들 덕분에 대형 서점 3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과 원칙들, 철학들 작성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이동 가능하시고요. 댓글창 상단을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이동 가능하시고요. 뭐 입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개인정보, 뭐 설문조사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7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눌러주셔야, 그래야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